자,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는 완전한 무능한 좌파 독재입니다. 정말 무능해요. 이놈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하는 것마다 다, 제대로 일을 못해. 그냥 머릿속에 워낙 든 거 없이 또 뭐 장관이라고 임명되는 것들 보면 실력들이 없잖아요. 그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청와대 무슨 뭐 정책실장인가 갔는데 그 김상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머리에 든 게 없잖아요. 그 애 뭐 머릿속에 든 게 무슨 맨날 위장 전입하고 논문 표절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무슨 한성대 교수 했다고 하는데 아니 논문 표절을 하면요. 그거 미국 같으면은 논문 표절은 도둑놈으로 취급이 돼서요. 그 학위 취득한 거 전부 무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표절했으면 박사 논문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박사 논문으로 대학교 교수를 했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에서 그거 삭제당해요. 그 대학교 교수로 해가지고 받으려고 했던 모든 연금 같은 경우 전부 박탈당합니다. 미국은 한번 논문 표절이 걸리면 완전히 그 학위 전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나쁘게 보는 게 논문 표절이에요. 논문 도둑질,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 그거 김상조가 그 짓 했잖아요. 위장 전입 많이 하고 뭐 5개 비리 중에 4개 비리 저지른 게 김상조잖아요. 그런 자들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앉았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문재인 역시 1년 만에 사법고시 패스했다는데 도저히 그거 믿기지 않습니다. 문재인 머리로 1년 내에 붙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 예전에 사법고시 봤던 그 시험 답안지 그거 보존이 돼 있다면 국민들에게 한번 공개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교육부 장관의 유은혜 걔도 교육직 경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 청와대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 걔도 사법고시 맨날 떨어졌던 애 아닙니까? 법률적인 기본 상식도 부족한 애가 조국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청와대에 앉아있고 문재인 자신도 멍청하고 다 멍청한 놈들이 있으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죠. 이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머리가 나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남들이 한 거 깽판 치고 분탕질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 지금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한일 협정 때 그 청구권 협정에 이미 다 포함이 됐다라고 노무현 때 이미 다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고 오늘 신문 발표가 나왔어요. 그때 2005년도에 노무현이 청와대를 꿰차고 앉았을 때 이해찬이가 국무총리로서 그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결론을 이미 다 냈단 말이에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에 이미 다 끝난 거다. 라고 문재인도 그때 이미 결론을 내는데 참여를 했단 말이야. 지가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그때 6,184억 원을 이미 썼다고요. 국가 세금으로. 이미 썼는데 이거를 가지고 또 울고 먹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이번에. 이것들은 한 번 울고 먹었으면 됐지. 끝끝내 울고 먹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결론 내렸잖아, 노무현 때. 그런데도 또 해.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놈들이 한 짓거리 좀 보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국민 세금을 우습게 사용하는지. 자, 그때 2005년도에 민관공동위원회가 7개월간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 그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 위원들이 뭐 몇백 명, 몇십 명, 몇백 명 될 텐데 그 사람들 한 번 회의할 때마다 거마비라고 해서 돈 집어줬을 거 아닙니까? 차비도 주고 또 와서 회의 참가한 비용 주고 뭐 몇십만 원씩 줬을 거 아니에요. 7개월간 그 국가 세금 몇십억 원 까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까먹고서 결론을 내렸는데 문재인이가 또 이거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맨날 국민 세금만 써먹어 이놈 새끼들은요.
거기다 수만 쪽의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또 돈 얼마나 써먹었겠어요. 거기다가 그 아까 민간 공동위원들 인건 비용 당연히 나갔고, 거기다 징용 배상금 6천억 원, 그 당시 2005년도에 6천억 원이 이미 나갔어. 2005년도. 2005년도에 6,100억 원이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뭐 한 2조 원 정도 안 되겠어요? 2조 원, 3조 원 정도. 그만큼 지불을 했으면 됐는데 또 이거 가지고 긁어 부스를 만든 게 문재인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이 2005년도에 이러한 결과를 낸 거를 기억을 못하고 했다면은 이거는 머리가 더럽게도 나쁜 거죠. 알고도 했다면은 아주 사악한 거죠. 얘는 국가 외교를 파탄내기 위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이미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데, 2012년도 이명박 때 대법원 대법관이었던 김능후라는 자가, 이자가 이제 불씨를 짚었어. 이자가 무슨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좀 성향은 좌파 같아요. 이자가 2012년 이명박 때 대법원에 있을 때 얘가 뒤집어 버렸어요. 예, 뭐라고 뒤집었냐면은 그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하면 사법적이고 법리적인 해석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자는 지가 무슨 역사학자인 것처럼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판결 내릴 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대요. 지가 무슨 건국하는 심정이 뭐예요? 이미 대한민국은 건국한 날짜가 있는데 지가 또 왜 건국을 해? 그러니까 이게 늘 반란을 꿈꾸는 자들, 대한민국의 건국을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고 하는 불순한 마음이 있으니까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대요. 아니, 김능후 개인의 심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판사는 모든 증거 자료에 의한 법리적 판단으로 판결을 하면 되지, 지 개인의 주관적, 역사적 판단, 역사적 심정, 역사적 해석,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김능후라는 작자가 2012년도에 불을 질러 놓은 것을 문재인 때 이제 그걸 끄집어 가지고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예, 김능후는 불씨를 심었고 문재인이가 그것을 불을 활활 바람을 불러 넣은 거죠. 이 김능후 대법관이 2012년에 뭐라고 하면서 말을 했냐면,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다.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지. 판사는 법리적 판결을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개인적 역사적 해석관을 여기 집어쳐 놓은 거예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선포되었다. 아니, 3.1 운동으로 언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선포되었어? 어느 나라 땅에? 이 대개 그 나라가 건립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의 국가가 선포되었을 때는요, 거기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그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할 때 대한민국 땅이 없었잖아요. 예, 조선 땅에, 중국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능후 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라고요. 세계에는 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국제법 또는 3.1 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선포되었을 때 미국에서 그것을 인정한 기록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영국에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인정한 무슨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래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어 인정하는 무슨 국제적인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좌파들이, 아니 김능후가
개인적으로 자기 옹알이를 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옹알인데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인 옹알이를 한 나라의 사법적 판결에 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판사는 법률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역사학자가 되어서 말을 해버리니까 이 영역이 파괴되면서 사법도 개판 분탕이 되고 역사도 개판 분탕이 되고 정치도 개판 분탕이 되고 외교도 개판 분탕이 된 거죠. 자, 좌파들이 쓰레기인 이유는요. 얘네들은 맨날 역사 가지고 역사가 지나간 역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둥켜 안고 발광들을 합니다. 지나간 역사도 지나간 중국과의 역사는 또 잊어먹어요. 지나간 역사도 북한 김일성 빨갱이 새끼, 북한 김정일 빨갱이 새끼가 한 나쁜 짓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일본한테만 아주 발광들을 해. 일본. 미국, 일본하고 미국한테만 아주 발광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 새끼들이. 이 좌파 놈들은 말이야. 그냥 북한 가서 살면 제일 좋은데, 이 좌파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히 농간 분탕질을 했어요.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개입했죠. 그래서 한일 갈등을 만들어낸 게 사법부잖아요. 사법부는 법률로서 증거로서 판결만 하면 되는데 이 멍청한 이 좌파 사법부가 외교 문제를 일으켰어. 사법부가 행정부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 사법부가 역사 해석까지 해. 대한민국 역사 교수들 다 혁해 물고 죽어야 됩니다. 판사들이 역사 이제 결론 내리면 돼요. 사법부가 친일 청산하고 문재인한테 아부 딸랑이를 한 결과죠. 사법부가 문재인 좌파 홍위병 깃발놀이 한 거예요. 사법부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반일 반미 선동한 게 된 거다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쓰레기인 이유는 사법부가 사법부답지 못하게 만들고 행정부가 행정부답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역사가 역사답지 못하게 해요. 사법부가 지들이 뭔데 지들이 역사 해석을 합니까? 이 김능후라는 자가 말이에요. 아주 뭐 말로는 대한민국의 정기를 세우는 것 같이 말하죠. 그런데 얘네 그 김능후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법률로서 판결하지 않고 주관적인 역사 해석을 통해서 이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또 이 반일 감정을 통해서 한일 이 경제 갈등이 생기고 국고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다 외교 갈등이 생겨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실추하죠. 그 김능후 본인은 말이에요. 출세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 것 같죠. 뒤로는 호박씨 다 까면서 이럽니다. 김능후는 말이죠. 그 대법원 법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자기가 대법원 법관 마치고 나면은 책방을 열어서 무료로 상담을 해줄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가 마련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처럼 일하는 보통 사람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입으로는 아주 그냥 천사야. 입으로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1등가는 최고 로펌 율촌의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40건의 수임을 했답니다. 한 건당 수임료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벌었대요. 그 2년 동안 김능후가 벌은 돈이 20억 여원에서 30억 여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한일 경제 전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는 아주 비싼 수임료 받아가지고 꿀 빨고 앉아있고 이게 김능후의 모습입니다. 김능후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 국가는
돈을 국고 손실을 일어나게 만들고 지인은 아주 비싼 돈 벌어 처먹고 아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정말 쓰레기 같은 많은 군상들이 지금 이 짓을 하죠. 김제동도 말로는 뭐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뭐 하면서 김제동도 그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애가 돌아다니면서 입만 한번 뻥긋뻥긋하면 뭐 몇 천만 원씩 강의료를 받죠.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전부 쓰레기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